돌아 동네 한 바퀴 yeah 들어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check oh my trouble stone 이제 다 같이 놀자. 네, 현대인들이 항상 타인의 마음은 좀 궁금해하는데 내 마음은 뭔지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럴 텐데 성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언어 발달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데 좀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서툰 우리 아이들의 감정을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미술 심리 상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미술 심리 또 미술 치료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김선희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심리상담 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희 원장입니다. 저희 센터는 미술치료와 놀이치료 전문 기관이고요. 네. 저는 2001년 경기도에서 미술심리 상담을 시작했고 2005년부터는 순천으로 이전하여 미술심리 상담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미술심리 치료 박사학위를 받고 이탈리아라는 밀라노에 있는 브레라 국립미술대학에서 박사 후 연수 과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심리상담 발달센터를 운영하면서 순천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상담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 미술 치료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도 좀 궁금해요. 예, 20여 년 전에 경기도에서 아동 창의성 미술 교육을 하였는데요. 네. 그때 경계선 아동을 만나면서 미술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술 교육으로는 그 아동에게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한계를 느꼈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미술 치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경계선 아동이라고 하셨는데 그 아동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예,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 사이에 있는 경계 지점에 있는 아동을 말합니다. 예. 장애 아동으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예. 그림을 그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술 시간에 그냥 그림 그리는 거하고 미술 치료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좀 있나요? 예, 미술 교육과 미술 치료는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미술 교육은 아름답게 표현하는 기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미술 치료는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네, 이게 미술과 미술 치료의 차이였다면은 그럼 미술 상담인데 그냥 상담과의 또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냥 상담, 미술 심리치료라고 하는데요. 심리치료에는 미술치료 외에도 놀이치료라든지 음악치료, 연극치료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미술치료는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하도록 돕는 심리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림은 마음의 언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특히 아이들은 그림으로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아동의 욕구와 소망과 갈등과 상처를 알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아이의 잠재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 자, 화면에 나오는 사진을 보시면요. 네. 이 아동의 경우에는 7세 남하로 부모, 특히 엄마와의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을 호소한 아동이었는데요. 네, 이 그림은 뭘 예.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아이한테? 예, 가족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가족을 그려봐라. 예, 엄마 아빠 형체가 없어요. 예. 그 아빠를 맨 처음에 그렸고 엄마를 두 번째 그렸고 본인을 세 번째로 그렸는데요. 네. 그 인물화를 못 그리는 아동은 아니에요. 근데 아빠를 그리면서 뭉개버리고 엄마를 그리면서 뭉개버리고 그리고 본인을 그렸거든요. 네. 자,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부모와 상담을 해보니 네. 아동의 어머니는 시댁과의 갈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오랜 시간 동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아동이 그린 그림입니다. 네. 예, 이렇게 아동은 가족화 그림에서 부모에 대한 관계의 어려움을 첫 번째 그림에서 이렇게 엄마와 아빠를 뭉개서 그리는 그러게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다음 그림에서는
가족은 나밖에 없어라고 표현하면서 가족화에서 본인만 그리는 이런 부정적 정서를 나타낸 예의 그림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다 있는데 본인만 예, 예.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아동이에요. 같은 아동이에요. 예. 이렇게 아동들은 무의식적인 혼란과 갈등을 그림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항상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때로는 SOS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아동 상담 자체로 봤을 때 미술 치료 분야가 갖는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아이들은 언어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는 아이의 무의식적인 마음에 있는 것까지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동에게 집, 나무, 사람 그림이라든지 뭐 가족화 그림 이런 거를 그리게 하면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있는 아동이 경험한 가정이라든지 자아상 그리고 엄마와 아빠, 가족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합니다. 네. 예, 이렇게 미술치료 전문가는 아동의 그림으로부터 아이의 내면에 있는 욕구와 소망이나 아픔이나 뭐 상처 같은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네. 예, 이렇게 아동이 마음을 알아주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미술치료 선생님과 함께 마음껏 미술 활동을 하면 이 내면에 쌓인 불만이나 욕구나 스트레스를 이제 표출하면서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꽁꽁 싸매고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표출을 예. 한 거니까 그렇죠. 마음도 한결 편해지는 거겠어요. 말로 언어 발달이 익숙한 아동들은 말로 표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힘들어요. 성인들처럼 논리적으로 말을 표현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요. 이렇게 그렇군요. 언어로는 힘든 것들이 또 그림으로 나온다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 미술 치료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예, 아동이 겪는 이런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은 발달적 요인도 있지만 네. 환경적 요인도 많습니다. 이 환경적 요인이라 그러면 부모 양육 태도에서 우리가 그 어려운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네. 미술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동 발달 검사를 하거나 심리 검사를 통해서 현재 아동이 직면한 어려움을 분석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부모 양육 태도 검사라든지 부모 자녀 관계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육 환경에 대한 분석과 함께 아이의 기질적 특성을 심리 발달 검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네. 기질적 특성 마지막에 언급하셨는데 이건 예.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기질적 특성은 그 아이의 타고난 특성을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독특하고 산만해서 마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질적 성향이 산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조금 산만한 그렇죠, 경우. 그렇죠. 네. 예, 기질 검사를 통해서 기질적 성향인지 아니면 발달적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이렇게 기질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는 어떤 과정이 또 이어지나요? 예, 다음 단계로는 심리 발달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에게 맞는 미술 치료 목표와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환경적 요인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모에게 자녀 양육 코칭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동은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껏 자신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얻게 되지만 부모 양육 환경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 코칭 이 아동 심리 상담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사실 뭐 아이들의 환경적인 요인은 부모가 거의 뭐 절대적 100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이와 이제 정서가 이제 발달되는 시기다 보니까 뭐 소통, 상호작용 참 중요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도 상담하면서 보니까 부모 상담하는 것들도 상당히 좀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미술 치료는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미술 치료도 연령에 상관없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동에게는 교육적이고 발달적 미술 치료로 접근을 한다면 성인의 경우에는 억압된 무의식적 심리를 의식화,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무의식적인 표현인 듯 하나 그림을 그리고 나서 상담으로 이어졌을 때 아하라는 통찰감을 얻으면서 의식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찰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동안 그 오랜 시간 미술 치료를 해 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뭐 상담 사례나 치료 사례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두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아동에게 문제가 있다고 미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케이스입니다. 이 아동의 그림 검사와 심리 검사에서는 발달적 이슈가 나타나지 않았고 정상 발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의 엄마에게 기질 검사를 해보았더니 어머니의 경우 작은 일에도 걱정이 매우 많은 기질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동은 문제가 없는데.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많이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부모로 그렇죠. 인한. 예. 네. 부모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부모의 기질 검사도 이제 같이 해나가면서 그것들을 파악해 나가는 작업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 상담을 통해서 부모의 어릴 적에 경험한 부정적인 기억이 자녀 양육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양육 코칭을 실시하여 어머니의 어릴 적 양육 경험을 아이에게 투사하지 않도록 코칭을 함으로써 아이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 아이가 잘못이 있을 것 같다, 발달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도리어 부모가 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반발이나 이런 거는 혹시 없었을까요? 그게 또 좀 궁금하네요. 예, 그 심리 검사에서는 아동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검사도 합니다. 원래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종합 심리 검사, 풀 배터리 검사라고 합니다. 네. 예. 근데 부모의 그 불안이 아이의 그 작은 발달적 이슈를 문제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 불안하고 걱정에 대해서 오신 케이스였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양육 환경의 중요성, 부모님의 중요성 다시 한번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두 번째 케이스는 언어 발달 지원으로 저희 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달 지원과 자폐가 의심되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의 경우 저희 센터에서 지속적인 케어와 부모님의 집중적인 관심과 자녀 양육 코칭을 통해서 아동이 정상 발달 스펙트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이게 뭐 상담이나 심리 치료라는 게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술 치료도 쭉 상담을 계속하는 게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아동은 발달 단계마다 이슈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들은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와 소망, 갈등이나 아픔을 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동의 그림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고요. 그림으로 표현하는 아이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아이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정말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들의 마음까지 케어할 수 있는 이 미술 치료라는 이 장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또 미술 치료사를 꿈꾸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예. 해주고 싶으세요? 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의 세상은 심리적, 정서적 이슈가 더욱 가중되는 시대라고들 합니다. 예, 미술치료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술을 좋아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그리고 인간 발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꿈을 꾸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원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좀 예. 있으십니까? 예, 심리발달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은 아동 심리치료와 더불어 자녀의 양육 코칭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자녀 양육 코칭 중심의 심리 상담에 좀 더 주력하고자 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 속에서 소통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계획이라면 계획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녀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의 공통점일 것 같은데 부모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녀 발달에 고민과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영유아 아동 발달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유아는 만 3세까지 성인의 80%의 뇌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 3세 이전에 전문 기관을 찾아가셔서 영유아 발달 검사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만 3세 이전에는 이 뇌 발달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발달 지연이 있더라도 미술 치료나 놀이 치료를 통해서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자녀 양육 코칭을 이제 받으심으로써 우리 아이의 기질과 또 성향을 알고 부모 양육 태도를 알면 우리 아이를 심리적, 정서적으로 그리고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술 심리상담 발달센터 김선희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